계속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차를 못 쓰게 됐어요. 미국에서 차를 못 쓰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5일 동안 차를 못 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미국은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는 라이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집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차랑 제 차. 근데 미국에서는 차가 2대가 있어야 돼요. 결혼한 부부들은. 왜냐면 제가 직장을 가 있는 동안 와이프는 그 자기 차로 뭐 쇼핑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사람도 만나고 장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죠. 근데 한 대가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대밖에 없죠, 집에 차가. 그러면 그걸로 제가 만약에 회사라도 가버리면 와이프는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열쇠 수리공 때문에 한 차를 못 쓰게 된 거예요. 5일간 제가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매일 거의 한 3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언제 고치냐 언제 고치냐 하는데, 이 사람이 고쳐주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망가뜨리고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꾸 회피하고 자기 돈 벌려고 다른 데 가면서 바쁜 거예요. 너무 못됐죠. 남에게 이런 큰 피해를 입혀놓고 자기 돈 벌 생각만 하고 열심히 고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는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악인들은 5일 동안 자동차를 못 쓰게 됐기 때문에 5일 동안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악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갈 플랜이 했다고 했죠. 미국 대기업 직원들은 이제 회사가 주는 리갈 플랜이 있어서 무한 어떤 변호사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리갈 플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케이스 보니까 이제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재산에 남에게서 손해를 받았을 때 그거를 전문적으로 소송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제 리갈 플랜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검색해 보니까 그 재산 손해 소송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마다 좀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주 같은 경우는 그 소송의 액수가 2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재산 손해에 대한 소송이 2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법이 그런 동네마다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네 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열쇠 하나 뭐 그렇게 된 거는 사실 2만 달러까지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2만 달러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소송 어떤 액수가 뭐 1,000달러 미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스몰 클레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소액 분쟁 뭐 이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소액 분쟁 이런 거를 소송을 걸 수 있는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동네 그 법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소송할 사람을 입력하고 소송의 액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달러 정도 내면은 그 판사 앞에서 이제 변호사 없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는 이런 소액 재판이 있더라고요. 소액 재판. 그러면 상대방도 변호사 고용을 못하고 판사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소액 재판이 있더라고요. 그 소액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만 달러가 넘어가야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달러 미만의 거였기 때문에 직접 소송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직접 소송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죠. 변호사가 이제 이건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 다 알려주니까 그냥 소송만 제가 직접 지원서만
제가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소송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소송을 진짜 해야겠다. 이런 악의는 소송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열쇠 수리공 이게 최종적으로 소송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바로 열쇠 고치는 비용을 전부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품 대리점에 가서 이제 460불짜리 정품 키를 보상받은 돈으로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교훈은 너무 이렇게 정품 아닌 거 좀 싸게 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열쇠 복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열쇠 이런 거는 정품 대리점에 항상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동네 그런 열쇠 수리공들이 이거 복사해 주는데 그런데 잘못 갔다가 뭐 잘못되면은 진짜 환불도 안 해주고 뭐 환불은커녕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이 사람들하고 싸웠던 거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악인들이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법적인 소송이 벌어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